재무상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냥 자산, 부채, 자본을 재무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보고 투자자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뭐예요? 이 회사가 망할 건지 안 망할 건지를 볼 수 있어요. 망할 건지 안 망할 건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위험한 거죠. 그쵸? 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걸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기준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일정 시점. 일정 시점. 우리 재무제표의 종류 몇 가지 있죠? 재무제표 몇 가지 있다고요? 네, 5가지가 있대요. 네, 5가지가. 5가지가 있어요. 뭐 있어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서. 그쵸?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5가지가 있다는 얘기는 투자자들도 궁금한 게 5가지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래서 네. 예, 큰일 났어요. 이렇게 자꾸 외우시려고 그러니까. 그래, 어느 정도는 암기도 하셔야지 되고, 네, 그렇게 보셔야지 되는데, 모든 재무제표는 다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기간인데, 재무상태표 하나만 일정 시점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어느 시점에 네가 얼마를 가지고 있냐, 이렇게 되는 거고,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너 한 달 동안 얼마 벌었어, 1년 동안 얼마 벌었어, 이렇게 기간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나머지는 다 기간인데, 재무상태표만 뭐라고요? 네, 일정 시점이에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보면 몇 월 며칠 현재라고 써져 있어요. 그날 현재에 이만큼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 2월 배웠나요? 2월? 2월이 뭐죠? 다음 연도로 넘겨주는 거 맞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올해의 기말은 내년도에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의 차기 2월 시킨 게 내년도에 정기 2월 돼서 넘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기말은 올해의 기말은 내년에 기초와 같다. 그런 개념 하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되어 있고 유동성 배열법. 그래서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한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현금화가 빠른 것부터 적는다. 현금화가 빠른 것서부터 순서대로 기록을 한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유동성 배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을 하는데 몇 년 기준으로 한다? 1년. 1년은 언제까지? 결산일 기준으로. 결산일 기준으로 1년. 다시 바꾸면 내년 12월 31일까지를 1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문제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3월 1일 날 18개월 만기 정기 예금에 가입했어요. 1,000만 원.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 정기 예금이 단기예요, 장기예요? 뭐죠? 자, 두 번째 문제. 10월 1일 날 18개월 만기의 정기 예금에 가입하고 1,000만 원을 냈어요. 이 정기 예금은 단기예요, 장기예요? 위에 거는 단기, 밑에 거는 장기. 왜 그렇죠? 대충 앞에 3월달은 단기 그렇죠. 그러니까 18개월이 지나도 내년 12월 31일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단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18개월을 하면 내년 12월 31일이 넘어가 버리죠. 1년 6개월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장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현금화할 수 있고 얘는 내년까지 현금화할 수 없고. 이해가 되셨나요? 유동, 비유동은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회계상에서 말하는 1년이라는 말은 내년 12월 31일까지를 1년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표시. 항목의 구분은 자산은 크게 몇 가지로? 2가지로. 자, 자산은 크게 2가지로.
뭐랑 뭘로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쵸? 이런 분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셔야지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분류한다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투자자들이 의사결정할 때 필요한 정보를 나눠주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당좌자산이다. 당좌자산은 뭐야?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 재고자산은 뭐야? 네. 그렇죠. 얘는 판매라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현금화가 가능하다.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이렇게 된 거고. 투자자산에는 일부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일부가 현금화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투자자산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펀드라는 거를 잠깐 보면 펀드 아시나요? 펀드 뭐예요? 네, 이렇게 돈 넣어놓고 그 돈을 은행이나 보험사가 관리를 해서 돈을 불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펀드에 두 가지 상품이 있어요. 뭐냐면 원금 보장형이 있고 원금 손실형이 있어요. 원금 보장형은 어차피 많이 떨어져도 내 원금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손실형은 내 돈이 없어질 수도 있죠. 그렇죠? 내 돈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결국 원금 손실형은 무조건 투자자산으로 분류를 해놔야지 돼요. 내 돈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 재무보고서를 투자자한테 줄 거잖아요. 투자자한테 주면 투자자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너네 투자자산에 200억 있었잖아. 원금 손실이 생겨서 휴지 조각이 됐어요. 그럼 그 돈은 없는 돈이 돼버리죠. 근데 이거를 당좌자산에다가 넣어놨으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기겠죠. 분명히 니네 돈이 있었는데 없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자산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것들은 다 투자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기본 개념으로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오는 게 토지예요. 토지. 땅을 사는데 목적이 뭐냐?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땅을 사면 아니죠. 사용하기 위해서 사는 건 유형자산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사면 투자자산, 투자 부동산이라는 개정 과목을 써야 하고.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 분류만 조금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유형자산이라는 것은 내가 영업활동에 장기간 동안 사용하는 게 그 목적이고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죠.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돈을 벌을 수 있는 것들.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기타 비유동자산은 뭐야? 내 건데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내 건데 사용하지 못하는 거. 네. 네, 제가 여기 저희 학원 97년에 들어왔거든요. 여기 엄청 오래됐죠. 여기에서만 22년, 23년인가요? 벌써 2019년이니까 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만. 그러니까 제가 미쳤었거든요. 25살에. 네, 25살에 학원 차려서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학원을 차렸더니 IMF가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첫 해서부터 엄청 힘들었는데 아무튼 그때 우리 건물주는 내 보증금을 잘 가지고 있겠죠? 왜요? 언제 찾아요? 여기서 나갈 때. 망한다고 하면 안 돼요. 저 여기서 네, 저 큰일 나요. 저 여기서 이렇게 막 확장해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건물을 사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타 비유동 자산은 내 것이지만 사용할 수 없는 자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내 건데 영업활동에 돈을 갖다 못 써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타 비유동 자산이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정도의 분류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해주셔야지 되는 거고. 자,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개정 과목들은 어차피 우리가 진도를 진행을 하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단원별로 우리 순서대로 또 나갈 거니까 회계 때 안에 개정 과목 설명은 다 들으셨죠? 그렇죠? 다 들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하고요. 자, 부채.
부채는 빚이죠. 빚. 그쵸? 두 가지로 나눠지죠. 뭐랑 뭐로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그럼 유동부채라는 말은 1년 안에 갚아야 돼요.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 그쵸? 비유동부채 1년 안에 안 갚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까지 안 갚아도 되는 거 비유동부채. 내년까지 갚아야 되는 거 유동부채. 이해되시죠? 비유동부채 뭐 있죠? 사장택. 그렇죠. 네, 사장한테. 사장택. 네, 그렇죠. 네, 사장을 빨리 퇴근시켜야 내가 자유가 오니까. 네, 자, 그래서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뭐 이렇게 암기를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자본 다 배우셨나요? 자본 몇 가지로 분류해요? 네, 5가지로 분류해요. 첫 번째는 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 잉여금. 그리고 자본 조정.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 그리고 이익 잉여.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맞나요? 네. 자본금은 어떻게 했죠? 자본금은 네.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그쵸? 여기에는 보통주 자본금도 있고 우선주 자본금도 있고 이렇게 주식이 2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주는 일반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게 다 보통주고 우선주 중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상환 우선주라는 게 있는데 원래 채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매매증권에서 조금 배우셨겠지만 채무증권하고 우리가 지분증권으로 나누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국공사는 채무증권이고 주식은 지분증권에 해당해요. 그러면 뭐냐면 채무증권은 만기가 있고 지분증권은 만기가 없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받은 것은 돈을 갚아줘요, 안 갚아줘요? 상대방이 투자하기 싫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돈을 갚아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서로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하죠. 나 이 회사에 투자하기 싫으니까 너 우리 이 회사에다 투자할래? 그럼 내 거 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회사는 이걸 갚아줘야 할 의무가 없으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채무증권은 만기가 있어서 돈을 갚아줘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환 우선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상환 우선주는 만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통주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돈을 갚아주는 거예요. 거꾸로. 무슨 말인지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돈을 갚아줘요?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A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이 자본금이죠. 투자를 받은 거잖아요. 투자를 받았는데 상환우선주라고 하는 것은 상환우선주는 예를 들어서 5년 만기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5년간은 투자를 받고 투자를 받은 걸로 하고 대신에 5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주식을 보통주로 바꿔주든 아니면 그 돈을 되돌려주든 갚아줘야 해요. 이제 그런 주로 우리가 상환 우선주다라고 얘기해요. 우선주에도 종류가 조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는 주식을 우선주라고 한다. 우리 시험 범위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일단은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라는 게 있는데 어떠한 기능을 하는 것을 우선주라고 한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계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우리가 잉여금은 반드시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본잉여금이라는 건 뭐예요? 자본이다. 물론 아까 그 국공사 주식에서 발생된 이익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주식과 관련해서 남는 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 거래를 통해서 남는 돈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주식과 관련해서 남는 돈이 생겼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 감, 자,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본 조정은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될 것들이에요.
내 자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될 것들인데 일단 마이너스는 갈 자리가 없으니까 자본 조정이고요. 플러스는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이 나면 어차피 얘는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 안에 들어갈 돈들이에요. 돈들인데 아직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있고 신주청약 증거금이 있고 신주청약 증거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주식 사실 분들 빨리 돈 입금하세요 했어요. 그 입금 받았단 말이에요. 입금 받았는데 아직 주식은 발행을 안 했죠. 그 돈을 신주청약 증거금이라 해요. 나중에 주식을 발행해주면 없어지겠죠. 걔가 없어지면서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뭘로 바뀌어요? 자본금으로 바뀌겠죠. 주식을 발행한다는 얘기는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신주청약 증거금 자본금으로 바뀔 거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도 우리의 이익의 일부를 떼서 주식 배당을 해줄 거거든요. 그럼 주식 배당을 해주게 되면 또 자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요인이 있는 것들이 자본 조정이 아직 거래가 안 끝난 상태예요. 이해되시나요? 마이너스는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항목은 갈 곳이 없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항목.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는 뭐가 있죠? 매도 가능 증권. 그렇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그렇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그 다음에 재평가 잉여금. 이렇게 두 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재평가 잉여금. 네, 이건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재평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여의도에 땅을 한 100평을 한 30년 전에 샀어요. 1억 주고. 지금 얼마 돼 있을까요? 엄청날 거예요. 그죠? 엄청난 금액이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원래 재평가라는 제도가 없어졌었어요. 재평가가. 언제 없어졌냐면 IMF 터지고 몇 년 안 있다가 없애버렸어요. 재평가 하지 말자. 왜 그러냐면 재평가를 해놨더니 이 감정사들하고 짜고 뻥튀기를 튀기는 거예요. 건물의 값을 너무 많이 뻥튀기 튀겨놓으니까 감정사 이 증서가 있으니까 그걸 은행에 가지고 와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막 대출을 받아서 쓰고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부도 나니까 어떻게 돼요? 금융사도 같이 흔들리는 거죠. 돈 빌려준데도 그 돈을 회수를 못하니까 그 건물 팔아가야 돈이 얼마 안 되는 돈인데 건물의 뻥튀기가 너무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평가라는 제도가 없어졌었어요. 없어졌다가 국제회계 기준이 들어오면서 다시 집어넣어놨어요. 왜냐면 외국은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자 대신에 이제 조금 세밀하게 이제 보는 부분들이 조금 있고요. 아무튼 어찌됐든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 이거 이제 유형자산 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되고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배우셨죠?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가능 증권하고 분류해가지고 하는 거? 네, 그렇게 해서 하셨을 거고 나머지 뭐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이나 뭐 현금 흐름 위험 회피 파생 상품 평가 손익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거까지는 뭐 따로 안 외우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익 잉여금은 뭐죠? 영업의 수익 때는 아니에요? 영업의 수익이라고 하면 안 되고 영업 활동에서 남는 돈이 생긴 거. 영업 활동. 영업 활동에서 남는 돈이 생긴 거. 그러니까 결국은 단기 순이익이에요. 단기 순이익. 그래서 미처분 그거하고 그렇죠. 같은 일이네요. 네, 그래서 이익 잉여금은 원래는 미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올해 처음 오픈했어요. 올해 처음 오픈했어요. 이익 잉여금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없어요. 그런데 올해 이제 1년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1년 지나서 단기 순이익이 10억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이익 잉여금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는 게 10억이 생긴 거죠. 그러고 주주총회를 해요. 그럼 우리 이익이 10억이 생겼으니까 이 10억을 어떻게 할까요? 배당금도 주고요. 우리 내년에 본사도 옮길까요? 이렇게 돈도 좀 모으죠. 그래서 각종 적립금들이라는 걸 모으게 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출발은 어디서부터? 미처분 이익 잉여금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는 이익 준비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임의 적립금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쵸?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무조건 현금 배당하면 10분의 1 안 배웠나요? 배웠어요. 네, 배웠어요. 네, 그래 이거 큰일 났는데? 네, 자, 제가 자꾸 기억을 되살려드리기는 하려고 노력은 할 건데, 네, 기본적으로 자꾸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을 하면 일정 부분은 회사 내에다가 유보를 시켜놓고 현금 배당을 해라. 우리나라 이제 예를 들어서 론스타가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외환은행을 먹어버렸어요. 그럼 외환은행을 이제 매각을 했거든요. 근데 해외 법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수익금을 배당을 해야 그 돈을 자기네 나라로 가지고 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나라 소액 주주들은 배당하는 거를 찬성해요? 반대해요? 근데 받는 걸 좋아하지 않나? 주주는 찬성, 국민은 반대.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국민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돈 다 벌어가지고 외국으로 다 가져간다는데 국민들은 다 싫어하는데 제가 거기에 주주예요. 저한테 현금으로 배당 준다는데 저 싫어해요? 국민적인 생각하고 다르게 나는 배당해주세요. 나도 돈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배당을 너무 많이 해버리니까 국가에서 법적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최소한 10분의 1은 회사 안에다가 놔두고 배당을 해줘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무조건 몇 분의 1? 10분의 1. 현금 배당의 10분의 1을 적립합니다. 이익 준비금 그 10분의 1 자체가 저는 이미 적립금이라고 생각하고 아니에요. 마무리 그러니까 그게 어. 임의 적립금이라는 거, 적립금이라는 건 뭐냐면 회사가 어떠한 목적을 두고 돈을 모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감채 적립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감채 적립금. 그래서 이제 감채 적립금이라는 거 우리가 빚을 갚기 위해서 돈을 모아놓는 거예요. 이익의 일부를 다 배당을 해주고 나서 나중에 빚 갚아야 될 때 또 문제가 생길까봐 회사 내에다가 유보시켜둔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임의적립금 안에 되게 많아요. 사업 확장 적립금도 있고 뭐 감채 적립금도 있고 배당 평균 적립금.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이번 연도에 손실이 생겼어요. 손실이 생겼는데 주주들한테 배당을 안 해요?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비로 또 모아두는 거예요. 배당 평균 적립금. 그 다음에 이제 결손보전 적립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결손보전 적립금. 어제 항공기 하나가 떨어졌더라고요. 네. 근데 네. 항공사들은 비행기 사고가 하나가 생기면 손실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결손보전 적립금이라고 하는 걸 모아요.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손실들이 크게 발생했을 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튼 적립금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가 어떠한 목적을 두고 돈을 모아놓는 거. 그러니까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임의적립금. 근데 이익준비금은 법정 적립금이라고 하는 거죠. 상법에 딱 니네 무조건 10분의 1 모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처분 이익여금은 아직 이제 주주총회를 안 한 거죠. 주주총회에서 결론이 안 난 돈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당기순이익이 생겼으면 그 당기순이익은 다 미처분 이익여금인 거죠. 그리고 혹은 전년도에 처분되지 못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것까지 2월 이익여금까지 다 포함해서 미처분 이익여금이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